넷플릭스 예능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출연자 하정목이 출연 소감을 전했습니다. 5일 하정목은 자신의 SNS에 프로그램이 방영되던 매일은 제 어리석고 부족한 모습을 마주하는 창피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며 장문의 출연 소감을 남겼습니다. 그는 돌이켜보면 다른 사람들의 입에 안 좋게 오르내리는 일보다 나 자신에게 느끼는 실망과 부끄러운 마음이 더 힘들었던 것 같다며 방송에 늘어난 모든 일들은 제가 의도한 것이든 아니든 모두 저의 책임이다. 제 부족한 모습으로 인해 불쾌함과 불편함을 느끼셨던 모든 분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종회에서 커플로 맺어졌던 박지현과는 이별했음을 알렸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혹여 더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오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에 망설이기도 했지만 프로그램을 사랑해주신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동안 살면서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에 저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받아들이는 일이 많이 혼란스럽고 힘겨웠다며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들까지 함께 상처받는 것을 지켜보는 게 너무 괴로워서 어쩌면 지난 한 달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그럼에도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비판과 질책 하나하나 잘 귀담아 듣고 깊이 새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의 제작진이 화제를 모은 하정목 박지현 커플의 키스신에 대해 말했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의 조욱형, 김노은, 원승재 PD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모처의 한 카페에서 IMBC 연애와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현장에선 인터뷰 시작과 동시에 최근 방송에 담겨 엄청난 화제를 모은 하정목 박지현 커플의 키스신에 대한 질문이 몰아쳤습니다. 김노은 PD는 우선 우리가 정목지연 커플에 특전을 준 건 아니었다. 방송에 담겼듯 세 개의 각기 다른 장소를 준비했고 우리 역시 세 커플이 1박 2일 데이트에 떠날 거라 예상했는데 놀랍게도 한 커플밖에 성사되지 않았다. 우리도 예상 밖이었고 놀랐다. 그래서 더 정목지연 커플에 시선이 집중된 게 아닐까 싶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 PD는 키스신에 대해선 사실 연애 프로그램에서 키스신이 나온 게 처음은 아니다. 돌싱글즈에서도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모태솔로라 더 충격이 큰 것 같다. 개인적으론 20대 후반의 남녀가 연애를 시작함에 있어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 중 하나라 생각했다. 감정의 허칠한 표현이지 않냐. 편집을 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부분이라 생각해 특별히 더하거나 빼지 않고 솔직하게 담으려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들은 조욱경 PD 역시 모태솔로 분들이다 보니 빠르게 감정이 쌓인 게 아닐까 하는 의견이다. 사랑을 하다 보면 나오는 자연스러운 애정 표현이지 않냐. 타이밍의 문제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편집하면서도 이상하다 느껴지는 부분은 없었다. 라는 소신을 밝히면서도 다만 놀랍다는 반응엔 공감이 간다. 예전에 보법이 없는 연애라는 식의 멘트를 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축지법을 써서 놀랐다.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되는 부분이 많기에 보시는 분들도 아름답게 봐주시길 바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는 연애가 서툰 모태솔로들의 인생 첫 연애를 돕는 메이크오버 연애 리얼리티 예능으로 지난 29일 두 커플을 탄생시키며 종영했습니다.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의 제작진이 출연자의 근황을 들려줬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의 조욱형, 김노은, 원승재 PD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모처의 한 카페에서 IMBC 연애와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는 연애가 서툰 모태솔로들의 인생 첫 연애를 돕는 메이크오버 연애 리얼리티 예능 지난 29일 두 커플을 탄생시키며 종영했습니다. 다만 보통의 연애 프로그램이 그리고 현재라는 멘트와 함께 현실 커플 여부를 공개하며 막을 내리는 것과 달리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의 경우 현커 여부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 이왕을 연 김노은 PD는 촬영이 끝난 지 10개월이 지난 상태라 이미 우리의 손을 떠난 상태다. 지금 시점으로는 그분들의 사생활이 있기에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곧 본인들이 직접 현커 여부를 공개하지 않을까 싶다. 그분들의 입을 통해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욱형 PD 역시 그분들이 알아서 공개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곧 진실이 풀리기 시작할 거라 본다라며 그렇다고 따로 비밀유지 서약이 있다곤 아니다. 이 위기에도 계정이 공개되면 생각보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보호의 목적으로 비공개를 권장했다. 사기 문자가 올 수도 있고 좋지 않은 내용의 DM이 갈 수도 있지 않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 그렇게만 말씀드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김 PD는 현 시점 기준으로 모태솔로에서 탈출한 출연자가 있다 해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는 다른 분들의 경우 사생활 문제가 있어 공개하기가 곤란하지만 한 분의 경우 본인에게 허락을 받았다. 바로 노재윤 씨가 얼마 전에 연락을 시작했다. 출연자 중에서 만난 건 아니고 외부에서 만났다 하더라. 현재 2주 정도 됐다. 우리도 너무 기뻐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해 환호를 이끌어냈습니다.
카더가든 씨에게 제가 애한테 뭘 가르친 거예요? 라고 소리를 한번 질렀던 적이 있습니다. 카더가든 씨 도대체 뭘 가르쳤냐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근데 애시당초에 이 친구들한테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게 저는 무슨 말? 이 친구들이 무사하게 일정을 잘 소화하고 패널들의 친구들을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거는 원망하게. 원망도 하게 되고 플러팅 기술, 네, 공 없는 저글링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저기 카더가든 씨, 자, 이거 약간 러브버그처럼 이렇게 굉장히 짧게 정말 단 몇 시간밖에 헌팅이 안 되잖아요. 한 친구가 있습니다. 방산업체에서 일하는 그 친구는 연애 프로그램 최초로 식탐이 정했어요. 그 친구를 잘 주목해 주시면은 고요. 카더가든 씨 멋져요. 인국 씨 하트. 네. 썸 메이커스 섭외로 들어왔을 때 어떤 점에 끌려서 오케이를 하셨습니까? 이 구성 자체가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거라면 조금 저는 원래 연애 조언을 잘 못하는 편인데 저도 연애를 늦게 시작하기도 했고 나랑 시점이 비슷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이런 연애 프로그램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또 특히나 모태솔로라는 단어에 되게 꽂혔던 것 같아요. 처음이라는 것을 저도 해봤기 때문에 되게 공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본인들의 첫 연애나 첫 사랑 같은 것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흥미로워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메이크오버라는 시스템이 굉장히 되게 중요하고 좋았다라고 생각한 게 이 친구들을 미리 파악하고 나서 정말 그 안에서 사람과 사람에 대하는 어떤 대화나 용기나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성장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보면서도 저희가 그래 저 친구가 정말 대견하게 성장을 했구나. 그리고 나도 좀 많이 배운다라는 것들의 메시지가 명확하게 있는 부분들이 좀 좋았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어색하다 보니까 그들이 불편해하다 보니까 아직 매력이 안 드러나는 그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좀 빨리 그 매력적인 모습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싶으면서 응원을 하게 되기도 하고 봤는데 저도 제가 그렇게 팔이 안으로 굽을 줄 몰랐는데 보고 있다 보면 왠지 내가 담당한 친구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꼭 여기서 모태솔로를 벗어났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이게 생기더라고요. 정말 학부모 상담회인 줄 알았어요. 녹화장이. 카더가든 씨에게 제가 애한테 뭘 가르친 거예요? 라고 소리를 한번 질렀던 적이 있습니다. 카더가든 씨 도대체 뭘 가르쳤냐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근데 애시당초에 이 친구들한테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게 저는 무슨 말? 이 친구들이 무사하게 일정을 잘 소화하고 무사히 이 솔로 캠프라 그래야 되나요? 거기서 무사히 잘 일정을 소화하기만을 바랬는데 연애 캠프 저희 예, 솔로 연애 캠프 캠프에서 조기 퇴소하는 일 없이 무사하게만 버텨달라. 무사하기만 이제 바랬는데 생각보다 또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해가지고 재밌었습니다. 저는. 결혼 얘기가 막 나오기까지 해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우리 손잡으면 결혼이었지. 네, 그냥 무조건 막 결혼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2세 이름은 뭘로 지어야 될까,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저랬었는데 이런 되게 공감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제가 딱 보면서 제 어릴 때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봤어요. 어느 타이밍에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적정선까지 해야 하는지가 맞아 나도 저럴 때가 있었고 뭐 공감대가 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처음 연애할 때 막 무리한 건데 막 어떻게든 하고 싶어가지고 막 어필. 네. 안 되는 건데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데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뭐 작은 거짓말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막 제 모습이 많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저도 첫 연애 때는 1순위가 그냥 연애였던 것 같아요. 사랑이었지. 네, 그러다 보니까 막 너무 과하게 화를 내기도 하고 때를 써보기도 하고 붙잡아도 보고 했던 그런 기억들 막 눈물 팡팡 막 쏟아냈던 적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확실히 우리 출연진들도 어마어마한 감정이 오고 가더라고요. 마음이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그리고 또 그 마음의 표현이라는 게 머릿속은 다 정리가 됐고 마음에서는 이렇게가 확신이 되는데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정리가 안 되잖아요. 저 상대방 입장에서 또 받아들이기에는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하는 부분들도 꽤 많잖아요. 실제로 그런 장면들이 많은데 공감도 많이 되고 응원도 하게 되고 그리고 결과가 나왔을 때 저희도 굉장히 뿌듯하게 그리고 흐뭇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도 많아서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장기자랑이나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플러팅 기술, 네. 공 없는 저글링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공 없는 저글링을 통해서 여성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완벽한 조언이죠. 어떻게 영향을 끼쳤어요? 그게 좀 도움이 됐나요? 공 없는 저글링을 안 해서 저 친구가 아마 여기까지. 예. 그러면 신뢰가 안 된다면 우리 저기 가져가듯이. 자. 이거군요. 왜 공 없이 저글링을 하지? 너무 궁금한데 그런 걸 저는 이제 의도했죠. 예. 공 없는 저글링 같은 건 못 가르쳐 주셨잖아요. 네, 이길 수가 없죠. 우리 외모를 조금 바꿔보자라고 해서 제 스타일리스트 그리고 헤어쌤 직접 섭외를 해서 스타일링을 좀 접근을 했고,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뭐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제작진 분들이랑 좀 대화를 하면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같이 타겟팅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면서 좀 했습니다. 제한적인 시간 안에서 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사랑이. 그래서 이때 좀 망설임이 너무 길어지다 보면 타이밍을 놓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는 상대가 생긴다 하면은 좀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라라고 조언들을 좀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시작 전에 그 친구들을 한 명씩 만나서 이 사람의 성향들을 파악하고 이제 우리는 결과를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가긴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 친구를 또 편애하게 되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다른 우리 패널들의 친구들을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거는 원망도 하게 되고, 그런 재밌는 요소들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팅걸 프로그램 때는 약간 러브버그처럼 이렇게 굉장히 짧게 정말 단 몇 시간밖에 헌팅이 안 되잖아요. 이게 너무나도 몇 시간밖에 안 만나기 때문에 헌팅걸은 좀 약간 공격적인 꿀팁을 줬다면,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는 이제 합숙 생활. 정말 출연자들끼리 몇 날 며칠 이제 오래 장기적으로 함께 지내기 때문에 좀 천천히 다가가는 방법을 많이 좀 제가 알려줬던 것 같아요.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해서만 볼 수 있는 명장면 하나씩 짧게 좀 꼽아주신다면. 한 친구가 있습니다. 방산업체에서 일하는 그 친구는 연애 프로그램 최초로 식탐이 좀 있어요. 그 친구를 잘 주목해 주시면은 그냥 그 친구는 카메라가 찍고 있다는 거를 잠시 잊고 식탐이 조금 있습니다. 한 여성 출연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남성 출연자에게 이제 루프탑으로 올라오라고 해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장면이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뭉클하고 정말 진정성이 느껴졌고, 나라면 저렇게 진실되게 눈을 바라보고 내 마음을 저렇게 투명하게 다 온전히 고백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고 명장면 중에 하나였습니다. 끝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사실 볼 거는 진짜 많은데 뭔가 확 끌리는 게 없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주위에서도. 근데 저희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는 1화 보시면 쭉쭉쭉쭉 결말까지 함께 달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하는 어떤 행동들과 이런 것들이 많이 공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재미에 굉장히 엄격한 사람인데 정말 새롭네요. 예, 새롭긴. 이거 재밌습니다. 예, 추천드립니다. 네.